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4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강인데요. 자, 그 복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X 문제가 5개가 나오고요. 연결형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총 이 10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맞추셔서 점수를 따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모듈 A, B 다 패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방법 중에 인턴 사원제 실습제도 추천 자발적 응모는 내부 모집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O인가요 X인가요? 자, 당연히 X겠죠. 외부에서 누군가 이 사람 써주세요 라고 추천하고 자발적 응모 저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선발의 과정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사국가 방법 중에 다면평가법은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피평가자가 자신, 동료, 상사, 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서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근로자의 지속적인 단체는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자,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풀어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OX 문제 여러분 반드시 다 맞추셔야 돼요. 그죠? 자, 다음에는 인적 자원의 개발, 선발, 개발, 배치, 유지, 평가 및 동기부여에 관한 일련의 과학적인 관리 기법은 바로 인적 자원 관리다. 이게 저희가 그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를 해서 파트 4의 제목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인사국가 기록을 활용하여 전직 또는 직무 순환을 시키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바로 뭐죠? 바로 사내 모집입니다. 사내 모집이고 내부 모집이라도 하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발하는 과정, 선발하는 방법에는 내부에서 찾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선발의 방법에 여러분 나왔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나니 자, 파트 4의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를 오늘은 뭘 볼 것이냐? 서비스 인력의 노동 생산성을 관리하는 파트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서비스 인력을 선발을 하고 직무 평가도 해보고 보상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관계, 노사들의 관계도 관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무엇이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의 마지막에 꼭지로 들어와 있는지 보면 서비스 인력이 노동 생산성,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잘 으쌰으쌰 할 것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직무를 재설계해주고 일정 조정 프로그램도 돌려줘야 되고 갈등 그들 사이에 그리고 노사 그 조직 내에서 그 조직원들끼리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기업과 그 조직원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절대 자연스럽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 갈등이 있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복리후생 부분 저희가 보상하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가 서비스 인력 선발해가지고 그 선발 내용들 인적 자원 관리 내용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인적 자원 관리의 이해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 선발을 한 사람들한테 그 보상을 하는데 보상에는 그 임금, 상여 이런 부분도 있고 비보상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꼭지로 복리후생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요런 부분까지 다 건드려줘야지만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 역시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마지막 꼭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인력의 노동 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만족도를 보아야 되는데 직원이 만족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 우리 회사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만족하고 직무에 만족하고 회사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라는 것은 기업 내부 직원의 만족도 지수다. 자, 예전에 저희가 모듈 A에서 고객 얘기하면서 내부 고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만 우리의 고객으로 봤다고 하면 이제는 내부에서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내부 조직원들까지 내부 고객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부 고객, 내부 직원의 만족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에는? 직원 만족도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배치시켜놓고 보상하고 하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인 퍼포먼스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직원의 만족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 기업 구성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파악하게 해주고 우리 조직에서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경영의 방향을 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어떤 자료가? 바로 직원의 만족도 자료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내 고객인 직원은 기업 성과와 조직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적 자원의 한 꼭지로 직원의 만족도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직원이 만족하면 이직률이 저하가 되고 좋은 회사라는 구전 효과 때문에 우수 인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부 고객이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회사가 되고 행복한 회사가 행복한 물건을 만들고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에 계속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직원 만족도에 관한 얘기고요. 직원 만족도랑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이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환경적인 요인,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직원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직접적인 요인에는 전략, 교육 및 역량 개발, 직무 특성, 직무 범위, 성과평가 관리, 보상 및 보수 체계, 인사 체계, 복리 후생 등이 직접적으로 직원이 이 회사에 일하는 게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본다면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기업의 비전 및 미션,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비전이 크게 내가 내 개인적인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와 굉장히 부합할 때는 그 직원은 그 조직을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 역시 직원이 회사에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상사 리더십이 직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사실 직접적인 요인이 직원의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역시 직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 문화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인력 노동 생산성 관리 이 부분에서는 직원의 만족도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서비스 인력. 우리가 뽑은 우리의 서비스 인력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하고 으쌰으쌰 하게끔 만드는지 동기부여를 해서 퍼포먼스를 낼 것인지 부분을 고려를 해볼 때 우리 회사에 만족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줘야 되더라라는 부분을 보는 건데 직무 재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직무 순환시켜줘야 되고 직무를 확대해줘야 되고 직무 충실화시켜줘야 되고 자유시간 근무제를 해줘야 되고 집중근무 시간제를 해줘야 되고 원격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거를 우리의 조직에 적합하게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적합하게 잘 써주면 이런 조정 프로그램들을 잘 써주면 어떻게 된다? 조직이 조직의 만족을 하게 되고 그 만족은 결국에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면 우리가 원하는 거 조직의 이윤이 창출이 된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라도 그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좀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직무 설계라는 얘기를 잡 디자인이라고 용어를 조금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직무 설계라는 의미를 좀 보면 여기를 좀 볼게요. 직무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주어서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활동을 직무 재설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직무 재설계라는 것은 직무 설계와 같은 내용이지만 기존 직무에 의미 있는 가업이 추가되고 더 큰 책임과 복잡성이 포함되게 되면서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자, 직무 설계와 직무 재설계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조직 목표와
목표의 달성과 동기부여 및 인간성 회복이라는 개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 직무 재설계라는 것이다. 직무를 설계하고 그리고 또다시 재설계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일을 하는 직원이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조정의 프로그램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순환인 것인데, 직무 순환이라는 거는 직원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직무와는 기능, 작업 조건,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건데 로테이션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그 직무만 하면 그 직무에서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조금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조정 프로그램을 쓰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조직원이 조직에 만족하고 성과를 더 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러한 조정 프로그램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조정 프로그램이 딱 맞다,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조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 직무 로테이션을 시켜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화를 또 골라줄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자, 직무 확대라는 것은 직무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중심 가업에 다른 관련 직무를 추가해서 수행함으로써 직무를 중심 가업으로부터 넓게 확대하는 것이 직무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이 업무에서 여기서 더 많은 업무를 넓게 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인 직무 확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반대적인 개념으로 직무 충실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종류의 가업을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게 하는 개인 대상의 수직적인 직무 확대다. 직무의 질적 개선, 곧 작업 내용의 질적인 변화를 주어서 직무 수행에 만족을 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계속 조정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 프로그램을 왜 만드냐? 이거는 그러니까 조직원의 서비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화는 수평적인 직무 확대인지 아니면 수직적인 직무 확대인지 확대에 따라서 확대인지 충실한지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근무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자유시간 근무제와 집중 근무시간제, 원격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서 선택적 시간제, 자유출근제, 신축적 근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정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일에 더 만족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제 애기 워킹맘들은 사실 이런 선택적 시간제를 하는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시간 근무제는 하루의 소정 근로 시간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고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간 근무제라면 집중 근무 시간제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는 그 업무에 전념하세요라고 정해놓는 근무시간제는 집중 근무시간제고, 원격 근무는 어떤 일하는 그 장소에 가지 않고 IT 기술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원격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새 서비스도 원격 서비스 받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고장이 났는데 제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프로그램 하나 깔라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제 컴퓨터를 아예 만지더라고요. 원격으로. 그래서 고쳐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새 정말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 재설계 및 일정 조정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또 그 조직원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보셔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갈등이 뭔지,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인이나 그룹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봉쇄하거나 방해할 때 일어나는 불일치다. 뭔가 둘이 합의가 되고 뭔가 오케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야. 뭔가 일치되지 않은 불일치의 상황에서 뭔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갈등이라고 한다면,
한 당사자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인식될 때 시작되는 과정이다. 결국에는 플러스가 아니에요. 조직에게든 조직원에게든 갈등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 출근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핵심 역량이 강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라도 회사에 가기가 싫은데 갈등 상황 때문에 이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직이 갈등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나 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너무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불균형 또는 불일치 때문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 영역의 모호성 때문에 우리의 영역, 너의 영역이 조금 확실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처리의 방식이 정해질 텐데, 영역이 모호한 거죠. 그 일을 여기서도 했다가 저기서도 했다가, 그런 모호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자원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쓰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목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갈등에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 이거는 조직과 조직원들 모두에게도 마이너스 영향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갈등이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있고요. 조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갈등은 욕구 좌절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목표 갈등, 역할 갈등, 이러한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에 들어가 있고요. 조직적인 갈등은 대인적인 갈등, 그룹 내 갈등, 그룹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이러한 갈등들은 조직적 갈등이고, 이러한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다. 자, 갈등이 개인적인 갈등인지 조직적인 갈등인지 문제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유형들마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란 것 자체가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갈등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갈등, 마이너스 요인인 갈등 방법을 어떻게 하면 플러스로 바꾸어낼 것인가, 약간 그 순기능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면, 갈등의 기능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갈등의 순기능이 무엇이냐? 여러분, 뭔가 어떠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직전에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책에도 나오는 더 딥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갈등, 어떠한 마이너스 작용들이 하는 거를 잘 견뎌내면 더 높은 플러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순기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갈등에 상응하여 구성원의 재능과 능력이 발휘가 된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고분분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갈등에 직면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혁신적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자, 조직 내의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을 처득해낸다. 이번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비슷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한번 해결해 봤으니까 더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느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주 다투는 두 부서는 나중에는 대면을 통해서 보다 협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회사와의 갈등이 있다고 하면 조직원들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역기능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지만 그 마이너스 요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요인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갈등은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갈등이 사실 없는 게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는 게 좋은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보면,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전체 조직을 희생하기도 하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오래된 갈등은 그들의 감정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도 해가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가기 싫어. 나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가기 싫다. 그리고 이직을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굉장히 역기능이죠.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갈등의 여파는 재정상, 비용 손실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경영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자, 갈등은 마이너스 요인인 것은 맞다. 이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이런 엮이는 있네. 갈등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갈등을 이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순기능에 집중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서비스 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기업의 이윤 창출에 플러스가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갈등을 생기면 요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절차,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갈등 관리를 할 것이냐. 갈등이 생겼으면 그걸 표면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갈등은 이런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생겼습니다라고 표면화시키고 자, 인지와 개인화 과정을 거쳐서 자, 의도를 볼 건데요. 자, 의도에서 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쓸 건지를 본다라고 하면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수용이라는 이러한 의도의 과정을 거쳐서 갈등 관리를 할 거다라고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나타내는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서 넘어가고요. 그 네 번째 단계가 그러한 의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실제 행동을 하고요. 행동을 가지고 그 갈등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결과를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갈등 관리의 프로세스를 알고 나면 갈등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 상위 목표 제시, 자원의 확충. 아까 자원이 부족하면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피, 무마, 타협, 조직 전체 결진, 평가와 보상, 인적 자원 변수의 변화, 구조적 변수의 변화. 이러한 갈등 관리의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구나,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등 관리에 대한 갈등 관리의 방법보다 갈등 관리를 왜 해야 되고 갈등 관리가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에 왜 한 꼭지로 들어가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꼭지인 복리 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에서 보상 다음에 복리 후생 부분이 있었는데 도대체 복리 후생이 왜 인적 자원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의의를 좀 볼 거예요. 자, 의의, 목적, 기능, 유형, 복리 후생 제도까지 이렇게 5가지 꼭지를 좀 보면 복리 후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거냐? 자, 조직이 구성원들한테 뭘 줍니다. 자, 일을 하면 급여를 줘요. 기본급도 주고 재수당도 주고 상여금도 줍니다. 당연히 급여를 이런 것들을 돈으로 된 건 어떤 걸 주는 거는 그 사람의 직무 평가를 해서 직무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 고과를 해가지고 그 인사 고과에 맞는 그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급여의 부분이라고 하면 급여를 제외한 부가 급여를 구성원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조직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부가 급여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왜 제공하는 것이냐? 바로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되고 생활이 개선이 되어야만 조직에 만족하게 되고 조직에 만족해야만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 아래서 복리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이 개선이 되면 더 나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조직에 대한 협력관계를 만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선순환 구조로 기업에게 좋더라라고 해서 복리후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사기와 충성심을 앙양시키고 이직과 결근을 감소시키면서 결국에는 조직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개입도 감소시키기 위한 거다. 자, 고용자가 너무너무 잘해줘요. 이렇게 복리후생을 잘해줘요. 그러면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생활도 개선되었고 이랬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 선순환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복리후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좀 고론이 됐던 부분이겠지만 이런 목적 때문에 복리후생을 기업이 구성원에게, 조직원에게 제공을 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이 있고요. 사회적인 목적이 있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윤리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복리후생의 목적은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 사회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의 윤리적인 목적까지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복리후생의 기능에는 이제 근로생활의 안정, 근로의욕 및 동기부여 향상, 당연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확보가 될 거고요. 인간관계 개선이 될 거고요. 노사관계가 안정이 될 거고,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업 이미지가 제고가 될 거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는데, 법정 복리후생은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정해놓은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걸 기본으로 해서 법정 외 복리후생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업마다, 조직마다 굉장히 달라요. 가지고 있는 그 법정 외 복리후생이 다른데, 여기서는 법정 복리후생이 이 4가지라는 것은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 복리후생이 있고 비법정 복리후생이 있는데, 자,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 중에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직원들 자신에게 필요한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저희가 카페테리아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오더해서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를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뭐 50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는 항목들은 개인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직원의 입장에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개인별 복리후생 한도를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총 복리후생 비용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 선택 가능하고 직원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그 자녀 학자금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그 복리후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제가 내 자식이 대학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 그때까지 내가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그 복리후생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을 다른 주거비용이거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내가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의 회사 업무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직원의 만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직원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전 및 미션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요거는 나눠서 문제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요인이 뭔지 환경적인 요인이 뭔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갈등의 유형 중에 개인적인 갈등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개인적인 갈등은 바로 목표 갈등이죠. 요거 보시면 되죠. 개인적 갈등, 욕구 좌절의 갈등, 목표 갈등, 역할 갈등. 이게는 개인적인 갈등이고, 대인적 갈등, 그룹 내 갈등, 그룹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이런 것들은 조직적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에 복리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은 바로 신체적 목적이죠. 자, 목적은 경제적 목적, 사회적 목적, 정치적 목적, 윤리적 목적. 제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세한 것을 묻는 것보다 분류를 시켜서 커다란 제목들을 묻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혹시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어떤 것이 경제적 목적이냐, 어떤 것이 사회적 목적이냐라고 고르는 문제보다는 복리후생의 목적을 주고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더 큰 개념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리후생의 목적을 먼저 알아놓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후차적으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4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총 4번의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 숨가쁘게 좀 지나오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 파트 4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서 용어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고 노력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영 관리자, 컨설턴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의 부분, HRM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이랑 다시 파트 5 마지막 파트죠. 그죠? 모듈 C의 마지막 파트인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